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리하는 라디오TV의 통원입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 특집 방송으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렇게 스마트팜에 그렇게 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스마트팜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향식 전문가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팜이라고 들으면 도대체 뭐지?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쉽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농업이라는 분야에 지금 현재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기술, 자동화 기술,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기술들을 농업 분야에 접목을 해서 우리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접목한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신조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시설 원예 분야 부분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축산 분야, 그 다음에 노지농업, 과수 분야에도 지금 접목이 돼서 어떤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장점들 중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 농가들은 수년간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오늘 비료를 얼마 줘야 될지, 농약은 얼마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다면 이제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의해서 오늘은 비료를 얼마큼 줘야 되겠구나, 양분은 얼마를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환경에도 부담이 덜 할 수 있게 과용 처분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수용할 수 있고요. 농가한테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거고요. 이게 또 자동화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노동력의 절감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농업이 항상 기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그런 환경 제어 기술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갖춤으로써 안전된 생산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된 생산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될 수 있을까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해지면 투입재가 적어지니까 그만큼 값싼 농산물을,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받아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알기에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농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실제로 농작물 생산의 노동력 부족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것들이 자동화하고 농가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을 스마트팜 기술이 대신해 줌으로써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있을 거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가 변화되면서 농작물이 생산하는 환경들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을 하면 내부 시설 원예 가운데 안에 내부의 분야를 지금 현재의 온도 조건과 습도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비와 바람 이로써 안전하게 농산물을 보호하게 됩니다. 스마트팜 기술이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어떤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미래적인 대응의 어떤 농업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이제 젊은이들 20대, 30대 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다면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지. 농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이라고 해서 20개월의 교육 과정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간 이론 교육, 6개월간 교육형 실습, 그러니까 교육형 실습이란 전문가가 지도하에 스마트팜 온실에서 직접 작물을 생산해보는 어떤 실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경영형 실습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총 20개월의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기가 선택한 농산물의 파종부터 유통까지 전체를 한번 배우고 자기가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스마트팜 청년 창업 자금이라고 해서 최대 30억 원까지 그리고 10억 원까지는 무보증으로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억. 예. 와.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지금 스마트팜을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시군 단위에서는 지금 각 시군에서
경영 실습 농장이라고 해서 귀농인이나 진짜 시작한 청년놈들이 자기가 직접 농지를 사고 온실을 지어서 하다가 보면 실패 위험이 높으니까 어떤 일정 면적의 온실을 저렴하게 빌려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보고 점차 나가서 확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년 창업 후계농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팜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들인데요. 네. 이런 사업들을 활용을 하면 초기에 어떤 생활자금 같은 경우들을 지원받고 농지나 어떤 시설 자금들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스마트팜을 할 것 같으면 약간 특정 농작물을 좀 지어서 먹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그 농작물과 맛에 대해서도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들은 농작물을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흔히 먹는 농작물들을 축산물들을 생산하는 것을 일반 관행 농법이 아니라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농법에 의해서 재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대형 마트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마토, 수박, 오이 대부분들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온실들에서 재배를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맛이라고 보다는 품질의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기존의 관행농법에 의해서 생산했을 때보다 관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하고 우수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중에 좀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농작물과 그리고 그 농작물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저에게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왜냐면 그 농작물로 갖다가 실제로 요리를 해서 저의 유튜버를 한번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되고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은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오이 이런 품목들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시설 투자가 많이 되는 만큼 농업에서도 이렇게 투자된 횟수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네. 연중 수확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딸기만 조금 일부 제외하고요. 네, 어떤 투자하고 횟수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품목들, 1년에 1회 생산이라든가 뭐 이런 품목들은 굉장히 투자금 횟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품목에서 굉장히 스마트팜 농업이 지금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리라고 하면은 제가 요리 쪽은 좀 많이 몰라서 그런데 어떤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면 무엇이라도 더 맛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파프리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파프리카를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주로 어디서 이제 저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살 수가 있는지, 그냥 마트에 가서도 살 수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에 토마토, 파프리카들은 거의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건 거의 90% 이상이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는 몰랐지만 그 시중에서 샀던 그 토마토 자체가 거의 다 스마트팜에서 했던 거죠. 스마트팜에서 되게 쉽고 되게 재미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리하는 나들TV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경험이 없어서 이게 부족한 대로 성의 있게 답변을 하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기회가 더더욱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저희 요리하는 나들TV의 특별특집 스마트팜이었고요.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하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쉽게 알아보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